안녕하세요. 저는 수업과 성장연구소 대표 신엘진입니다. 이제 우리 선생님들은 저와 함께 온라인 수업, 그리고 온라인 수업에 이어지는 대면 수업,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에서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수업할 때 생각해야 하는지를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온라인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익숙하거나 친숙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현재 지금 그 온라인 연수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만약 우리 선생님들을 이렇게 앞에서 직접 보고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제가 훨씬 덜 딱딱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온라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좀 친숙하지는 않으시죠. 더더군다나 수업을 온라인으로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이 상황이 닥쳤을 때 심리적인 피로감뿐 아니라 육체적인 피로감도 굉장히 많이 느끼셨고, 그리고 우리한테 용어가 새로 생긴 것 같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얘기를 했었던가요? 그러니까 그냥 좀 피곤해, 또 마음이 힘들어, 이 정도가 아니라 우울해, 굉장히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 아무 의욕이 없어, 이런 상태가 되기까지 하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경험하고 있고 아마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 상황이 그렇게 느껴지시기도 하실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좀 힘들고 낯설게 느껴질까요? 그게 단지 온라인이기 때문일까요? 아마 그게 제일 크겠죠. 좀 낯설고 새로운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아이들도 아직까지는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이 많은데 나도 적응해야 하고 아이들도 적응시켜야 하니까 아마 이중의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처음에 이 온라인 상황이 시작됐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낯선 느낌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수업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실제로 쌍방향 수업을 하거나 하는 그 상황에 아주 익숙해지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도구들을 활용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마치 인기 있는 유튜버처럼 그 수업의 그 강좌를 그렇게 운영해 가시는 그런 선생님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 맞죠? 그런데도 여전히 온라인으로 하는 수업 상황이 그렇게 편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단지 이 환경의 낯설음 때문만은 아니라는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일까요? 그 부분을 같이 우리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사실은 언제 돌아갈지 계획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업무들이 마구 늘어났다는 것, 행정이라든가 아이들 관리라든가 이런 업무들이 늘어났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계속해서 새로운 도구들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 배워야 한다는 것, 그죠? 우리가 교직 경력이 어느 정도 되면 굉장히 익숙해지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마치 새로 교직에 들어온 것처럼 계속해서 새로운 방법과 도구들을 배워야 한다는 것, 그런 것도 힘든 일이겠죠. 그리고 우리 학생들과 계속해서 좀 익숙해질만 하면 다시 또 연결이 끊어지고 또 다시 좀 온라인이 익숙해질 것 같으면 다시 또 대면 수업으로 나오고 이렇게 연결과 만남이 일정하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매우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요인들 중에 한 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거기에서 우리의 고민이 조금 더 깊은 곳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은 제가 온라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였습니다. 제가 그 최근에 들었던 우리 선생님의 고민 중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모든 수업이 불가능해지면서 수업의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온라인 수업이 되니까 무슨 일인지 지식 전달이 다시 트렌드가 되고 제가 추구했던 활동 중심의 수업이 시대에 뒤처진 그런 수업인 것처럼 돼버렸어요. 저는 수업하는 재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선생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런 선생님의 고민에 좀 나도 그런데 하고 동의가 되시는가요? 아니면 뭐 나는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좀 생각이 드시는가요? 아마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선생님의 고민이 뭔 말인지 알겠어 하는 느낌이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고민 속에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최근 몇 년 동안 수업을 위해서 우리가 기울여왔던 많은 노력들이 지금 이제 온라인이 시작되고 또 다시 온라인과 대면 수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언제 어떻게 시작될지 모르는 이 상황이 되면서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수업에서의 많은 변화의 노력들이 소용없어지는 것 아닌가? 더 이상 그렇게 내가 열심히 바꾸려고 해왔던 나의 수업 방법들이 이전처럼 돌아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을 우리가 다 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최근 몇 년 동안에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수업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수업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다양한 방법론을 도입을 해왔었고 낯설지만 거기에 적응해 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협동학습을 우리가 이전에 했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배움의 공동체나 거꾸로 학습이나 하브루타나 비주얼 싱킹이나 과정평가나 교수편 입체화나 우리에게 이제는 좀 많이 익숙해져 가는 이러한 용어들에 적응해 가면서 그 방법론들을 익혀가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수업이 아니라 아이들이 실제로 그 내용에 참여하고 활동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수업, 그리고 여기서 배운 지식이 그냥 시험을 위한 지식이 아니라 아이들이 실제 삶을 살아가면서 사용될 수 있는 지식,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업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온라인 수업 상황과 대면 수업 상황,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것 중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이렇게 변화를 시도했던 이 방향이 그대로 유지되어도 괜찮은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아이들이 학교에 나왔을 때 평가를 대비해 줘야 합니다. 행정적인 처리를 위한 준비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쌍방향 수업을 해도 아이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얼굴을 보여준다고 해도 수업에 다 집중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흔히 쉽게 했었던 토론 수업이나 프로젝트 수업들을 하는 것에 굉장히 주저하게 되고 이게 과연 되는 건가 하는 것을 몇 번씩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는 이렇게 고민합니다. 온라인에서 뭔가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조금 더 좋은 도구가 없을까? 이렇게 고민합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이 고민이 과연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본질적인 고민인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이 방법을 바꾸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나가려고 하는 수업은 무엇이었을까? 다시 우리의 초점은 교사로서 나는 어떤 자리에 서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의 상황이 혼란스럽고 자꾸 바뀌는 상황이 될수록 방법론에 매몰되지 않고 방법론 그 이전에 나는 누구여야 하고 무엇을 가르쳐야 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고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조금 더 본질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는 온라인 공간의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대면 수업에서도 굉장히 많은 순간 동안 우리 아이들을 만나면서 나는 누구인가, 교사로서 나는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있는가 하는 고민들을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낯선 수업 환경, 즉 온라인 수업 환경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 고민은 마치 처음 우리가 교직에 섰을 때 했던 그 고민처럼 마치 원점에 대해 서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온라인 환경에 처음 이렇게 서게 되셨을 때 그 공간은 어떻게 느껴지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제4차 산업혁명이 되고 그리고 온라인 그 수업 그리고 온라인 학습이 우리 삶에 가까이 다가오리라고 하는 것을 예측을 해왔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에도 온라인 공간을 활용해서 수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온라인 공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은 매우 좋은 교육 환경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실제로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온라인으로 갑작스럽게 수업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했던 경험은 결코 긍정적인 경험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경험했냐면 동시에 많은 아이들이 다 들어와 있으면서도 왠지 만나지지 않은 것 같은 그 느낌, 바로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그 느낌을 온라인 공간에서는 경험할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어떤가요? 지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선생님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듣고 계시겠지 하고 제가 이제 혼자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있구나, 함께 호흡하고 있구나, 같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구나 하는 느낌보다는 제가 혼자 이야기하고 있구나. 어쩌면 우리 선생님들은 이 강의를 들으시다가 말고 옆에서 간식도 드시고 다른 선생님들과 이야기도 하시고 어쩌면 안 들으실지도 몰라 하는 그 생각을 또 한편으로는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공간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지만 있다고 또 말할 수 없는, 즉 어떤 그 실제감의 결여 상태를 경험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공간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런 실제감의 결여입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많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개발되는 도구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온라인 공간이지만 함께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 즉 상호작용의 느낌이 들도록 많은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호작용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 바로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형태가 되면 온라인 공간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하는 느낌, 즉 실제감의 결여라고 하는 그 느낌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그렇다면 우리가 온라인 수업에서 직면하게 되는 아이들을 만나는 것 같은데도 만나지지 않아서 수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없는 그 막연한 불안감과 초조감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도 바로 상호작용과 즉시성이라고 하는 요인을 얼마나 우리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는가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방법론적인 적응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향으로 시도를 해왔었습니다. 하나는 온라인 공간에서 완전 난 전문가가 될 거야 하는 그 기술적인 방법론적인 전문성에 있어서 굉장히 열려진 마음으로 다가가신 선생님들의 접근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접근 방법은 온라인 세계는 언젠가는 끝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온라인 세계와는 조금 마음의 거리를 두고 온라인으로 수업해야 되는 일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었던 것, 아마 크게 나눠보면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적응을 우리가 해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은 어느 쪽에 초점을 조금 더 두고 있으실까요? 어쨌든 이렇게 어느 쪽으로 우리가 가든 좀 편안한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방법론을 장착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순간 아이들과 매우 잘 호흡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대면 수업 상황으로 다시 오게 되면 왠지 좀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재밌게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잘 모르네 하는 것을 확인하고 굉장히 실망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온라인 세계와 좀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몸은 좀 편한 것 같은데, 그런데 아이들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도대체 나는 누구지? 여기에 도대체 나는 교사로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지? 하는 존재감에 대한 고민을 훨씬 많이 하게 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에서는 그 두 가지의 방법론을 우리가 쉽게 선택할 수 있지만 그 모든 방법론 이전에 바로 우리는 누구인가, 즉 교사로서 우리는 누구인가, 바로 교사로서의 존재감, 교사 실제감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 이 온라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보고 이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1강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하는 정도로만 우리 선생님께 말씀드리게 될 거예요. 약간 용어가 생소하시죠? 저도 온라인 수업과 관련해서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고 논문들을 찾아보면서 온라인 수업은 도대체 어떤 것이 학습자로 하여금 수업에 집중하게 하고 집중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학습에 있어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일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온라인 대학에 한 10여 년 정도 있으면서도 저는 계속해서 컨텐츠의 화려함과 학생들의 어떤 학습 능력이 같지는 않는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해답을 찾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이 상황이 되면서 제가 수업을 보면서 선생님들과 얘기를 하면서 다시 찾아봤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교사 실제감이었습니다. 교사 실제감은 선생님의 존재감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선생님이 온라인 공간에 존재하지만 나의 선생님으로 존재하는 것이구나 하고 학생들이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학생들이 느낀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다시 한번 제가 조금 더 쉽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온라인 공간이지만 선생님이 여기 계시는 느낌이야. 그렇죠?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선생님이 나를 보는 것 같아.
마치 내가 뭘 하는지 알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들려. 그래서 다른 짓은 못하겠는데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스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이 수업 시간에 뭘 해야 되는지 알겠어.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따라갈 수 있겠네 라고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도 그 느낌을 드는 것입니다. 가능할까요? 어떤가요? 우리는 보통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강의해줘야지 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만 실제로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내가 아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수업 잘하고 있구나 또는 어떤 상태에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도록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조금 뒤로 밀어놓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많은 연구와 논문들에서 오히려 학습 장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교사 실제감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교사 실제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좀 이런 느낌이실 거예요. 갑자기 뭔 얘기야? 무슨 개념이 갑자기 등장하지? 이런 좀 낯선 느낌이 드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그것이 그냥 개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선생님들의 수업 상황에 매우 가깝게 있고 또 구현하기가 매우 쉬운 원리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EBS에서 선생님이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과 수업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하게 됐었는데요. 그 이후로 10여 년이 좀 현재 넘었었죠.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현장에 찾아가서 수업에 대한 이야기, 또 수업 코칭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오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을 무엇인지 함께 찾아서 이야기를 해왔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수업 상황이 되면서 저는 수업과 성장연구소에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마찬가지로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가장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진솔하게 일상 수업에서의 그 고민을 나누고 그 해결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교사 실제감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연구들을 통해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에도 이와 같은 그 실제적인 수업 나눔의 맥락 속에서 선택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느낌도 드실 수 있어요. 교사 실제감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온라인 수업, 대면 수업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나에게 교사 실제감까지 구현하라고 얘기하는 것 아닌가, 이런 좀 의문도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런 느낌이 들까봐 또 이 강좌를 만들 때에도 그 부분을 가장 염려하기도 하고 그렇게 전달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다기보다는 우리가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도 자칫 그 온라인 수업과 관련된 어떤 기술을 익혀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역할을 생각하게 되거나 아니면 온라인 수업 상황은 나의 수업 상황하고는 좀 무관해 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제외시켜 버리거나 그렇게 하고 났을 때 느껴지는 어떤 그 무기력감, 그 두 가지 상태에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거기서 우리가 한 발짝 내딛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사 실제감이라고 하는 이 강의에 대해서 들어보시게 되었을 때에는 저는 이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내 수업에서 하고 있었던 것을 온라인 수업에서도 하면 된단 말이잖아. 바로 이 지점이죠. 그리고 온라인 수업 상황에 어떤 특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의 특성을 감안해서 약간 이렇게 좀 변경시키면 되겠네. 그러니까 내가 수업을 잘 하고자 했을 때 갖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인데 온라인 상황이라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어 하는 그것을 우리 스님들과 함께 공유하게 되고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좌를 통해서 많은 스님들의 실천 사례를 함께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이론적이거나 낯설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실 텐데 저는 그것이 어떤 교과서라거나 꼭 그렇게 하십시오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초창기에 온라인 수업이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다가왔을 때 많은 선생님들이 교사 실제감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실제로 수업에서 그래요? 저도 실천해 볼 수 있겠군요 하는 그 얘기를 해주셨고 그 사례를 적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좌를 듣는 우리 선생님들은 다시 그것을 똑같이 따라야지 그것이 아니고 나의 수업에 맞게 나라면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수업에서의 자원을 활용해서 나는 교사 실제감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렇게 그 생각을 하는 하나의 지침처럼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수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아 그래, 나의 수업에서 더 훨씬 선택의 폭이 많아졌어. 아이들에게 온라인을 통해서도 다가갈 수 있고 그리고 대면 수업을 통해서도 다가갈 수 있겠어. 그래서 환경이 바뀌는 것이 그렇게 두렵지 않은 것 같아 하는 느낌을 갖게 되신다면 이 연수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제가 같이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함께하는 마음으로 수업에 대한 도전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연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